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2023년 수능 영어 영역 해설 강의, 그죠? 킬러 문제만 좀 해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희준이고요. 일단 먼저 고생 되게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좀 노시는 것도 필요하시죠. 그래서 수능 잘 봤으니까 빨리 놀면서, 그죠? 스트레스 좀 풀기를 바라고, 선생님은 그래도 수능 영어 강사니까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안 할 거고, 킬러 문제 위주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두 가지로 올려요. 항상 해설 강의는 정말 좀 빡세게 다 해석하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강의고, 두 번째는 총평 영상인데, 총평 영상을 미리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올릴 거니까 이 해설 강의는 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가 의미하는 걸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도래한, 이거 분사구문 바로 나왔죠? 18세기에서 19세기 도래한 개인적인 다이어리는, 다이어리에 대한 얘기죠. 뭐가 되었다? 중심적인 조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현대 주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조각이 되었습니다. 뭔가 다이어리를 쓰는 게 18세기, 19세기에서 시작한 다이어리를 쓰는 게 현대 어떤 주관적인 건설에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수능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게 계속적인 용법이잖아요. 콤마 찍고 여기 오브 위치가 나왔는데, 이 오브 위치의 선행사는 이 건설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건설의 중심에서라는 것은 전치사 구이면서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보어 도치야. 그럼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주어는 부탁할게요. 왜냐면 도치된 거니까. 그런데 그 적용, 이성과 비판인데, 세상과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이성과 비판이라는 그런 것은, 그런데 어디 있었습니까? 그 건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뭔가 현대 주관적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계와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비평에 대한 적용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허용했습니다. 뭘 허용했죠?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생성을 허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이어리를 쓰면서 주관적인 게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 주관적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스스로와 어떤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이성과 이해의 적용이 있었고, 근데 그것은 새로운 어떤 지식의 생산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낸지 봅시다. 다이어리들은 중심적인 미디어입니다. 자, through which 전치사 관계에서 그냥 꾸며주는 거죠. 어떤 중심적인 매개체냐면, 자, enlightened and free라는 건 서브젝트로 꾸며주죠. 계몽이 되어지고 자유로운 대상들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중심적인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계몽되고 뭔가 자유로운 개개인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들은 제공합니다. 공간을. 어떤 공간이냐면, 누군가가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뭐에 대해서, 그녀의 행방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은, 다이어리들은, 그죠? 생각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읽는 것과 함께 이질적인 어떤 엔트리, 속성이나 이벤트들, 그죠? 이런 것들의 어떤 happen, 우연한 스탠스들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찰력으로. 뭔가 이제 다시 읽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질적인 속성들이나 사건들이나 우연한 것들은 통찰력이나 서술로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그리고 허용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주관적인 어떤 형성에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관성에 대해서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서 시간이 되면 다시 읽게 되게 되면 이질적인 속성이라든지 과거의 사건, 그리고 우연한 것들은 통찰력과 서술로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통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관적인 형성에 또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때 강조 구문이가 이리스랑 대절 지워서 해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맥락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들어지고 탐험되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탐험되어진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생각은 나오게 됩니다. 게임 끝났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가 탁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이어리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입니다. 누군가는 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Herbert's formulation에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죠? 만들지도 모릅니다. 누구 스스로가
공적이게 되도록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공적이게 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뒤에 걸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공적이 된다가 뭐지? 자, 스스로가 공적이게 될 만들므로써 어디에서?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스스로가 공적이 되도록 만들므로써 사적인 영역이라 나 혼자 일기 쓰는 건데 그거를 내가 보잖아. 약간 메타인지지. 내가 썼던 글을 내가 보는 거야. 그럼 나에게는 사적인 글이 나 자신에게 공적이게 되도록 만들면서 그 셀프, 자아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대상이 됩니다. 뭐에 대한 대상이야? 스스로의 통찰력과 스스로 비평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내 글을 내가 다시 보게 되면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라면 정답 몇 번 고르면 되겠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reflecting. reflect는 반사된 반영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반영하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글을 쓰는 거 정답은 1번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2번 한 사람의 정체성, 다른 사람의 다이어리를 읽음으로 다른 사람의 다이어리를 읽음으로써가 아니고 내 글을 읽는 거고 이것도 틀렸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글쓰기 과정에서 피드백 교환도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대체적인 뭔가 자아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키는 거 주제 발전에 대한 얘기도 아니니까 정답은 반영, 반사, 스스로 자기 성찰 1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자, 이 사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중요한 어떤 이점인데 어떤 disclosure라는 것을 우리말로 했을 때는 이게 disclose라는 건 내비치는 거 다 이제 드러내는 거 이런 뜻이죠. reveal이랑 마찬가지죠. 뭔가 내비치는 거 드러나는 것에 중요한 이점 뭐랑 반대로 어떤 규제의 공격적인 형태랑 반대로 규제라는 거 막 억누르는 거 이거랑 반대로 disclosure 내비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점은 이것의 유연성입니다. 뭐에 대한 유연성입니까? 그리고 respectful 존중입니다. 자유시장의 어떤 돌아감에 대한 존중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내비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 자유시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억압이랑 반대로 어떤 그 regulatory 뭔가 이제 규제적인 어떤 의무는 블런트라는 것은 무딘 칼날입니다. 그죠? 이거 정도 암기를 해야겠죠? 무딘 칼날입니다. 즉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무라는 건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심각한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뭔가 규제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제가 안 좋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 요구는 뭐에 대해서 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뭔가 그 가전제품이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의 요구는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상품을 어떤 상품이냐면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너지 효율성보다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요즘은 다 변하고 있는 추세겠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좀 가전 제품의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겠죠. 에너지 조금 써야 되니까. 그렇게 뭔가 규제가 깔리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뭘? 상품인데 어떤 상품이죠? 잘 작동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낼지 모르고 또 어떤 상품이냐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냐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뭐야? 별거 없네? 개쓰레기네? 이런 상품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정보의 어떤 제공은 반대로 그죠? 논지가 바뀌었죠. 반대로 정보의 뭔가 제공, 정보의 제공이랑 뭐랑 비슷하니? 디스클로저랑 뭔가 비슷하죠, 이렇게? 드러내는 거, 정보에 대한 제공은 반대로 respect, 그죠? 존중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제조업자가 요구되어진다, 뭐 하라고? 측정하라고, 그리고 publicize, 공표하라고, 그 안정성을, 자동차의 특징의 안정성을 측정하라고 공표하라고 요구되어진다면 점진적인 자동차 구매자들은 자유롭게 그죠 뭔가 자유를 세프티 안정적인 어떤 관심사들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른 속성에 대항해서 뭐와 같은 가격이나 이런 것 같은. 만약에 레스토랑 커스터머가 알게 된다면 뭐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중요한 건 여기서 정보를 드러내는 거지.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서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나왔냐면 자동차에 대한 예시 나왔고 두 번째 예시는 뭐가 나왔어? 레스토랑의 예시 나왔지.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나게 되면 이런 것만 제대로 우리가 교환할 수가 있고, 또 레스토랑에서 칼로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칼로리야? 그렇다면 그죠? 그 사람 어떤 사람 살을 찌기 싫어하는 사람, 살을 빼는 사람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의 사용을, 그죠? 레스토랑에서도 뭔가 살에 대한 그 살찌는 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남기면서 오형식이죠. 뭐가 뭐하도록 남기면서, 그죠? 칼로리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죠? unaffected, 영향이 없도록 남기면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규제적인 것보다는 뭔가 정보를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바로 1번 make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to customer. 고객들에게 공적인 정보, 어떤 접근 가능한 공적인 정보를 만드는 단계. 자, 공적인 정보를 만드는 단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이 단계에 대한 얘기 나오면 첫 번째는 이런 단계를 걸쳐라, 이런 단계를 걸쳐라, 이런 느낌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단계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 효과적인 것에 대한 예시가 2개 나온 거야. 2번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점, 오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맞는 거지. 그죠? 자동차를 하면은 안정성의 거, 우리 여기서 다시 정리해볼까? 안정성만, 딴 거 무시하고 안정성만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칼로리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정답은 2번으로 보면 제일 맞겠죠. 그죠? 딴 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문법 문제는 이번에 2점으로 나왔죠. 원래 6, 9 때 2점으로 나오면 수능에는 3점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2점으로 나왔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에는 이제 대절인데 항상 얘기했잖아. 대신 어떤 대신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치? 선행사가 없고요. 선행사가 없으면 대신 하나밖에 없죠. 대절이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이런 거 무슨 절이라고 하지? 명사절. 접속사 대시지. 그죠?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세 밑줄이 딱 그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선행사는 없어. 그죠? 그럼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어 구성된다, 목적어 다 나왔죠? 완전하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2번 같은 거 보게 되면 2번은 옷들은 부분입니다. 자, 하우절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들을, 세상의 그들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인데, 자 보세요. 이번은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기대명사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경우 쓰는 거고, 이때는 생략 불가능하다 그랬고,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를 부탁드릴게. 두 번째는 그냥 부사로 써가지고 이거는 그냥 강조의 용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죠? 예를 들어서 I find, 나는 발견했다. myself, 내 스스로가, 그죠? 뭐 eating, 먹는 거를 발견했다. 뭐 an apple,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이때는 여기 myself라는 것은 I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도 안 돼. 생략을 하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I did it, 나는 그것을 해냈다. myself, 내 스스로. 이때 이거는 그냥 부사 강조 용법이라고. 내 스스로 했다. 없어도 상관없잖아. 생략 가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내는 건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면 뭘 쓴다?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봤을 때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식이니까 누구랑 뭐랑 같아? 사람들이랑 그들 스스로랑 같으니까 틀렸지. themselves가 나야겠지. 정답은 2번을 아주 쉽게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맨날 했죠? ing를 쓸지 pp를 쓸지. 그죠? 저한테 배웠다면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변증법적 추론으로 웬만하면 다 고른다고 했어요. ing를 쓸지 vs pp를 쓸지는. 첫 번째는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따지고, 자동사면 무조건 ing. 왜냐하면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니까. 타동사는 2개로 나눠지는데, 타동사가 ing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뭐가 존재한다?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게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무조건 나야 되는 거고, 김희준 모의고사에서 한 5번 정도는 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ssociated는 여기 꾸며주는 분사거든? 그럼 우리가 변증법적 추론으로 associating이 틀렸다는 것만 우리가 입증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associate라는 동사는 뭐뭐를 관련시키는 타동사잖아.
타동사인데 associating으로 나왔다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안 나와버렸죠. 따라서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지? 별로 어렵지 않았고. 4번은 형용사냐 부사를 쓸까는 문제인데, 그죠? 우리 형용사는 뭐만 수식? 명사만 수식이지. 부사는 뭐 수식? 명사 빼고 다 수식이죠. 명사 빼고라는 거는 뭔 뜻이냐면은 같은 부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분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다 수식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be persuased를 꾸며주는 부사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5번은 콤마 치고 ing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openup이라는 건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그냥 opening, ing, 자동사는 ing밖에 안 된다.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29번 정도는 아마 정답률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30번은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역시 평가원이 평가원했다. 굉장히 좋았던 문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커피 좀 마실게요. 목이 아프네. 자, 우리가 돌아보는 어느 곳에서나, 그죠? 우리가 돌아보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듣습니다. 뭐에 대해서 듣습니까? Almighty cyberspace. 엄청나게 대단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딜 보게 되면 항상 뭐 가상현실, 뭐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막 듣잖아. 그 과대한 어떤 그 과대 선전은 promise. 약속합니다. 뭐 약속하죠? 우리가 뭐 할 거라는 것을, 우리의 지루한 삶을 떠날 거라는 것을 이것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고글을 쓰고 버디수트를 입고 그리고 몇 가지 metallic 3dimensional multimedia outworld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게 되면 뭐 3D 안경 쓰고 다른 세상으로 갈 거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얘기지. 약속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도착했을 때, 엄청난 혁신으로 도착했을 때, 그죠? 모터라는, 산업혁명 뭔지 알죠? 영국에서 시작한 모터를 통해서 공장이 돌아갔던 예전이에요. 그 모터라는 엄청난 훌륭한 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몇 가지의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로 가지 않았다. 맞잖아. 이게 왜 맞냐면 모터가 도착을 해서 우리가 모터 스페이스로 우리가 완전히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지. 반면에 건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는 그 모터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갔다. 보세요. 일상이랑 멀리 떨어지랑 서로 대조가 되잖아. on the other hand로 대조를 해주니까 서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맞는 거지. 오히려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 간 게 아니고 모터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모터라는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터 세계로 간 게 아니고 그 모터를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에 가져왔다는 얘기지. 오토바이, refrigerator, drill press, and pencil sharpener 이런 거에 모터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absorption가 흡수죠. 이러한 흡수라는 건 왜 맞아? 일상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이러한 흡수는 so that이죠. 너무 완벽해서 그 결과 우리는 추론합니다. 모든 이러한 도구, 이름을 가진 이러한 도구를 언급합니다. 추론이 아니고 언급이죠. 어떠한 이런 이름을 가지냐면 그들의 사용을 선언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도구들을 언급합니다. 뭐가 아니라 모터니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터 있음이라는 게 아니고 사용에 대해서 선언하게 된다는 얘기죠. 연필 깎기, 그죠? 리프리지레이터, 이런 어떤 뭔가 모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지. 이러한 혁신은 뭘로 이끌었습니까? 주된 사회 경제 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하게.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모터라는 게 들어와서 모터 스페이스로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이동으로 움직임, 운동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 모터 자체가 일상으로 쭉 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뭔가 멀리 떨어진 모터 세상이 아니고 모터가 일상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몇 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다는 얘기죠. 기술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자,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지.
it랑 that을 지우고 그 하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적응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란 건 기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술은 우리에게 적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지. 기술 같은 게 일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그것은 정확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정보와 기술에서. 그리고 이것의 장비에서, 모 밑에서 인간의 중심적인 계산 하에서 이것의 장비와 기술적인 정보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의 밑에서 중심적인 계산,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이라는 얘기는 기술도 인간 중심적인 건 여기 일상이랑 비슷한 거지. 그죠? 뭐가 아니라, 그죠? 완전히 멀리 떨어진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나오면 되겠지. 그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컴퓨터가 우리를 매직하란, 컴퓨터가 우리를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그런 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낫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사이버 세상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낫은 여기에 붙겠지.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일반적인 어떤 혼합, 일상적인 거에 들어오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할 수 없다, forbid가 나야겠지. 뭐 이렇게 나오면 금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일상적인 거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지도 모릅니다라면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멀리 떨어진 사이버 세상을 우리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낫은 여기로 붙어야겠지. 만약에 이게 여기를 강조하게 되면 인간 중심적으로 일상적으로 못 들어올 것입니다.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문제였어요. 31번 볼까요? 자, 31번은 우리가 탑빙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탑빙 딱 3번 글의 관점이었죠. 탑빙 3번 글은 어떻게 됐지? 인트로 부분에서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백그라운드라는 건 사회적인 통념, 배경, 상식, 바디 부분에서 논지가 바뀌는 거지. 논지 반전은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나오고, 그렇지만 꼭 그것만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것만 찾으려면 안 돼. 예시가 다 나오는 거. 이런 형태가 탑빙 3번 글의 형태였고, 결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딱 3번 글의 형태였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 쫙 보게 되면 여기까지부터 어디까지죠? 옛 보입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냐면 우리 스포츠의 어떤 저널리즘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쭉 봅시다. There is something, 뭔가 깊게 paradoxical, 뭔가 이제 모순적인 것들이 있다. 어디에 대해서? 스포츠 저널리즘의 어떤 전문적인 지위에 대해서, 특별히 프린트 매개체에서, 그죠? 그들의 어떤 사용, 실질적인 어떤 책임, 디스크립션, 설명과 커멘터리의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리포터들의 설명, 스포츠 이벤트의 리포트들의 설명은 매우 많이 참조가 되어지는 스포츠 팬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많이 참조가 된다는 얘기는 유명한 스포츠 해설위원이 말한 것들이 자주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들의 어떤 넓은 저널리스트 역할에서, 그죠? 뭔가 스포츠 많은 영역에서의 스포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 어떤 언론적인 역할 많은 곳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이, 그죠? 가장 눈에 띄는 것에 있는 한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현대 작가들 중 하나인 한편에 많은 스포츠들 팬들에 의해서 참조도 되어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스포츠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참조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생각, 뭐에 대해 생각? 엘리트 클래스 셀러브리티 스포츠 저널리스트, 뭔가 박문성 해설위원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엘리트 클래스에 대해 생각은 훨씬 더 많이 찾아집니다. 뭐에서? 주된 뉴스페이퍼에서. 그리고 수익성 있는 계약. 어떤 수익성 있는 계약이죠? 부러움을 사는 다른 어떤 학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언론의 학문에서 다른 동료들에서 부러움을 사는 매우 수익성 있는, 그죠? 주된 뉴스페이퍼에서 많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나왔지? 그러나 논지가 바뀌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어떤 의미야? 스포츠 기자 간단해 볼게요. 굿. 논지가 바뀌지. 그러나 스포츠 기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상응하는?
그들의 독자들의 사이즈에 일치하는 혹은 그들의 어떤 돈에 일치하는 전문적인 지위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위가 없는 건데 그 이유가 봅시다. 그죠? 뭐와 함께? 오래된 속담과 함께. 그죠? 오래된 속담이 뭐냐면 스포츠가 그냥 뉴스의 장난감 부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뉴스에서도 경제, 사회, 정치 문화가 제일 정치 영역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인기가 있는데 꼭 중요한 걸로 다뤄지지 않고 저기 뒤에 그냥 장난감 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뒤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중요한 건 스포츠에 대해서 전문적이가 없는 이유가 장난감 정도로 본다는 얘기야. 장난감과 비슷한 기사 위치지. 게임 끝났죠. 그래서 이제 뒤에 쫙 봤을 때 이거 볼게요. 그 스포츠 기자, 스포츠 어떤 기사를 취하는데 기꺼이 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것은 생산해냅니다. 역설적인 결과를. 어떤 역설적인 결과냐면 스포츠 신문 기사가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읽혀지지만 리틀이죠. 그렇지만 많이 읽혀지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별로 찬양을 받지 않는다.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 3번 그래 형태였고 스포츠 기자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돈도 벌지만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장난감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또 리틀 주의하셔야 되죠. 이렇게 부정을 많이 넣는 경우가 수능에 대한 어떤 어렵게 되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게라는 부정부사의 느낌을 알아야겠지.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자, 32번도 정확히 탑비인 관점 1번으로 나눠지는 글이잖아요. 탑비인 관점 1번이라는 것은 인트로에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티시스, 논지가 나오고 이 논지에 대한 바디 부분에서는 예시가 2가지 정도 나온다. 이 예시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정답을 찍는 거다. 순접이다. 마지막 결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순접을 통해서 정답을 찍는다라는 거였지. 그죠? 정확히 이런 형태니까 탑비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꼭 이런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문단을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도시들은 항상 어떤 다이나머스라는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이나머스.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 이런 뜻이거든. 사회적인 가능성에 대한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술의 어떤 주물 공장이었고 음악과 패션의 주물 공장이었다. 시티라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 같다. 그 이유가 뭐겠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했겠지. 그 다음에 슬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인트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죠?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따라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나는 이 정도로 요약할게.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사회 문화적인 발달이 올라간다. 그렇죠? 슬랭이라는 것은 뭐 유행어, 은어 혹은 만약에 네가 선호한다면 언어적인 혁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언어적인 혁명이라는 것도 있죠. 물론 그 슬랭이라는 것을 좀 격이 있게 표현하면 언어적인 혁명이라고 네가 말하는 걸 선호한다면 혹은 슬랭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도시에서 시작했다 해서 슬랭에 대한 얘기 나오지. 그죠? 도시에서 시작. 그죠? 그 얘기 봅시다. 결과인데 모든 다른 사람들인데 빈번하게 노출되어지는데 누구에? 서로에게 빈번하게 노출되어진 거지.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빈번하게 서로에게 한 명이 아니죠. 빈번하게 서로에게 노출했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것은 바깥으로 확산됩니다. 뭐랑 같지 않게? 전염병과는 같지 않게 어떤 전염병이냐면 도시에서 그냥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과는 같지 않게 바깥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방식인데 어떤 방식,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이 결과의 합성이라면 뭐의 결과? 그가 그 전에 들었던 거의 결과의 합성이라면 그러고 나서 언어적인 혁신은 아마도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자, 어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 예시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공통점 찾아볼까요? 빈번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끼리, 그죠? 많은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지. 도시는 이끌었습니다. 테이스트, 어떤 기호적인 변화를. 기호적인 변화라는 것은 은어를 쓰게 됐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런 용어를 썼다가 갑자기 뭐야? 이제 뭐지? 예를 들어 어쩔 TV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어쩔 TV가 왜 생겨났다는 얘기야. 어쩌라고를 어쩔 TV로 바꾼 거지. 도시는 그걸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야겠지. 정답을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쉬웠어. 예시대로 공통점 답을 찍으면 되니까 2번 엄청나게 큰 노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노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탑핑 1번 관점이고 정확히 예시 두 가지들에서 공통점을 찍어서 정답을 찍으면 됐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자, 33번도 탑비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탑비인 관점은 2번 글의 형태였죠. 인트로 부분에서 디지스가 나오고 바디 부분에서 A랑 B가 나오긴 하는데 이 A랑 B의 관계가 서로 대조되는 그 형태가 나오고 이 서로 대조되는 형태에 대해서 대조점만 잘 찾으면은 정답을 찍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였죠. 가볼까? 허니비 컬러니, 뭔가 꿀벌 군집의 어떤 그 입구는 종종 뭐라 불려는 댄스 플로어라 불려지는 그런 입구는 그렇죠. 입구가 주어고 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어떤 시장 장소입니다. 어떤 시장이죠? 정보에 대한 시장 장소입니다. 정보 때문에 모여있는 곳이죠. 뭐에 대한 그 군집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댄스 플로어라는 입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정보를 교환하는 시장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Study interactions of the dance floor. 댄스 플로어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것은 제공합니다. Provide ABDB죠.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많은 서술적인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그죠? 이런 어떤 서로 소통을 연구하게 되면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어떻게 뭘 변화해? 지역적인 정보에 반응해서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하는 개인들이 블랭크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개인들이죠. 그죠? 개인들이 블랭크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를 설명합니다 하면 되겠지. 댄스 플로어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개인들이 뭘 하는지를 정답을 찍는 건데 두 개의 예시가 나왔죠. 근데 대조야. 예를 들어 어퍼나이즈, 오나이즈 뭐뭐 하자마자 그들의 하이브로 돌아오자마자 허니비들은 어떤 꿀벌들이냐면 물을 컬렉티드 모아왔던 꿀벌들은 찾습니다. 수령하는 일벌을 찾습니다. 모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을 뭔가 내려놓기 위해서 그 공장, 그 하이브 내에서. 만약에 서치 타임이 짧다면 뭐보다 그들의 자 여기서는 댄이라는 건 여기서 콤마를 찍어줘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몰라서 틀린 사람 되게 많더라고. 콤마를 안 찍어주는 아주 더러운 케이스지. 수색 시간이 짧다면 돌아오는 꿀벌은 훨씬 더 많이 수행할 것 같습니다. 웨글 댄스를 왔다 갔다 하는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의 원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웨글 댄스를 더 많이 출 것 같다는 얘기는 보세요. 수색 시간이 짧다면 그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많은 일벌을 홀출한다는 얘기지. 그죠? 개인이 돌아와서 수색 시간이 짧다면 더 많은 일벌을 홀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그죠? 만약에 수색 시간이 길다면 수색 시간이 길대 바로 논지가 바뀌는 거고 대조가 되는 거였지. 수색 시간이 길다면 그죠? 그렇다면 꿀벌은 물 수집을 훨씬 더 포기할 거다. 더 많은 일벌 홀출이 아니고 포기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수색 시간에 따라서
일벌 호출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 아닙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지. 그러면 자, receiver B가 단지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물을 요구한다면 그때만 물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든지 아니면 그 어떤 유층을 위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요청할 때에만 물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하역하는 시간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컬러니 전반적인 어떤 물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물을 찾는 반응은 뭐에 대해서 하역하는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물에 찾는 사람들의 반응은 높든지 적든지 간에 regulate 규제합니다. 물 어떤 모으는 것을 뭐에 반응해서 컬러니 니드에 반응해서 물 모으는 것을 규제합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의 수색 기간이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는 얘기야. 자, 더 많은 일벌 호출이라는 것은 군집에 대한 어떤 군집에 대해서 개인이 이제 레귤레이트 규제를 한다는 얘기지. 개인이 군집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봅시다. 개인들이 군집을 규제하는 방식. 정답 몇 번 나와? 군집이 이것의 노동력을 규제하도록 허락하는 방식.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색 시간이 짧으면 길면 더 많은 일벌 호출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전체적인 군집을 규제를 한다.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4번도) 아까 봤지만 탑빙 3번 글이죠.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것 자체는 어떠한 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의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리고 종종 잘 맞다 떨어집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것 자체는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그러나 논지가 바뀌죠. 어디에서? 그러나 기후라는 어떤 케이스에서 기후라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sharp라는 것은 엄격한 나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눔은 잘못 이끕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숨깁니다. 자, from view라는 건 전체사 구기 때문에 has hidden, 숨기다에 대한 목적어를 여기로 봐야 돼요. 어떤 정도를 숨깁니까? 책임성의 정도인데 살아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의 정도를 감추게 됩니다. 라고 해서 현재 시간을 나누는 것 자체가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죠? 뒤에 나오는 책임성. 책임성의 정도를 숨긴다. 책임성을 숨긴다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간을 나누는 것 자체는. 자, 시간의 어떤 의식을 좁게 하는 것은 smooth the way, 길을 틉니다. 어떤 길을 트냐면 우리 스스로를 책임으로서 때려 넣는. 마찬가지로 시간 나누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을 떼어냅니다. 어떤 그런 미래냐면 우리의 삶이 사실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미래나 과거로부터 떼어놓는다는 얘기죠.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딱 나누면은 야, 너 산업혁명 때 했던 사람이 왜 우리랑 책임이 있어? 산업혁명 때도 막 이산화탄소 엄청 배출했잖아. 우리는 현재잖아. 씨발, 산업혁명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it is not that, it is that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 봤을 때. 그러면 이오노미라는 문제가 아니라 요노미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완전히 서로 다 반대가 돼야겠지. 그죠? 그러면 블랭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입니까?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야? 현실의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현실이 사라진다는 얘기지. 현실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함으로써 현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점으로부터 어떤 관점? 시간을 나누는 것부터 현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보세요. 책임성에 대한 질문
뭐에 대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책임성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든. 자, 보세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는 반대라는 게 나르기 때문에 현실이 사라지는 거는 여기서 뭐가 나오면 정답을 일단 볼까요? 우리가 현실을 마주친다. 현실과 사라지는 완전 반대지. 그렇지만 책임성의 질문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보세요. 책임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책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마주쳐가지고 책임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반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거부한다랑 반대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사라지고 책임성 질문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쳐서 책임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책임성 질문 아예가 발생하지 않는 건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성을 거부한다는 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 일단. 책임이 존재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책임을 마주치지만 책임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책임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책임 존재야. 근데 여기서 뒤에는 책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의미라는 얘기죠. 책임 존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책임 존재는 있고 책임 존재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자, 물벼룩의 아주 매력적인 어떤 종은 나타냅니다. 어떤 kind, 종류인데 flexibility, 유연성의 종류. 어떤 유연성의 종류냐면 진화 생물학자들이 적응적인 유연성이라 불리는 유연성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뭔가 물벼룩의 유연함이 있대. 물벼룩의 유연함. 자, B번 먼저 봅시다. A번은 제일 먼저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작은 물벼룩이 발전시킨다면, 성인으로 진화한다면 물에서, 그리고 화학적인 신호를 포함하는 물에서, 어떤 화학적인 신호죠? 생명체, 어떤 생명체? 물벼룩을 잡아먹는 생명체의 화학적인 신호를 포함하는 물에서 성체가 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벼룩이 나를 잡아먹는 물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것은 뭘 발전시킵니까? 헬멧과 등뼈를 발전시킵니다. 포식자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포식자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막 럴커처럼, 럴커 모르나 여러분들? 그죠? 있어. 스타크래프트 할 때 뭔가 등뼈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제 헬멧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물벼룩의 유연성인데 갑자기 등뼈랑 바로 생겨나게 된다? 좀 이상할 수도 있죠? 10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대절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적응적이라는 것입니다. 적응적? 자, 적응적이라는 건데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그죠? 오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그 종족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생식적인 적합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종족에서 존재하게 되는 어떤 특징인 적응적인 어떤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유연성이. there are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많은 종족에 대해서. 자, 그럼 보세요. B랑 C랑 뭐가 먼저 나오는 바례인데, 자, 이거는 뭐가 나오면 생식의 적합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종족에게 오게 되는 특징인 적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플렉시티. 자, 이러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 위에는 무조건 C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C번 위에는 무조건 이러한 유연성이라는 게 뭔가 나와야 돼. C번 위에는 이러한 유연성이 언급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러한 유연성이 아니고 유연성이라는 게 있지만 뭔가 자세한 이러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B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B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B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물속에서는 등뼈랑 헬멧을 발전시킨다는 얘기지. 만약에 물인데 이것이
이거 주변에 물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나를 잡아먹는 놈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물벼룩은 보호적인 장비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아, 그러면 케이스에 따라서 헬멧과 등뼈 발전 케이스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명백한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등뼈랑 헬멧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정답은 B, A, C로 받아야겠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A가 나오는 이유는 이 케이스에 대한 예시죠. 세부 예시지. 세부 예시로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conversing 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오르가니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살아남는, 생식하는. 물벼룩은 단지 에너지를 그 스파인과 헬멧, 이것이 필요할 때 스파인과 헬멧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만을 필요할 때만 확장시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것의 이러한 유연성을 어디로 받아야 돼? 그죠? 이러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B에 대한, 그죠? BA 둘 다에 대한 이러한 유연성을 받으면 되겠지. 정답은 BAC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7번. 자, 37번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인데 결과에 기반된 가격에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실천입니다. 뭐라 불려진? Contingency Pricing.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CP라 할게요. CP라고 불려진 어떤 관습입니다. 어떤 로이어들에 사용되어지. 뭔가 중요한 건 결과에 기반되냐. 결과에 따라 돈 받는 걸 CP라고 보자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B랑 C랑 뭐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CP를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다? 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뭔가 해결을 받을 때까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죠? 해결될 때까지 결과에 따라 돈을 안 받는 거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B번이.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 CP의 다른 경우에서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 서비스의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근데 B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나와야 돼.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B번 위에는 나와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안 나오고 그냥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만 제시문에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제시문에 언급이 없지. 그죠? 그러면 일단 먼저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10번 CP라는 것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개인적인 부상이라든지 특정한 고객들의 케이스가 측정 값이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라고 해서 CP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걸로 받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로이어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받지 않고 지불을 받지 않습니다. 해결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뭐 할 때? 그들이 받을 때. 어떤 걸 받을 때? 고객들이 받는 돈의 퍼센테이지를 그들이 받았을 때인 그런 어떤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돈 받지 않는데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자, 근데 그러므로 일단 우리 B번이 또 못 나오는 이유는 서비스의 그 경제적인 가치인데 그러면 뭐 CP에 뭐 해결될 때까지 돈을 받지 않은 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번 봅시다. 그러므로 고객의 어떤 페이버라는 것은 어떤 고객의 기호에 대한 결과는 보상이 되어집니다.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프라이싱은 가격은 말이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선 말이 돼. 부분에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런 케이스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굉장히 익숙치 않고 특별히 로펌에 의해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맞죠? 우리가 이제 법원 같은데 로펌에 우리가 친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좀 말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뒤에 봐봐.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비용입니다.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냐면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높은 케이스입니다. 라고 해서 봐봐요. A번은 그죠? 이 CP가 뭐 하는 거예요? 뭐 말이 되는 경우 좀 좋은 경우죠. 인정이 되는 경우.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가 로펌에 대해서 익숙치도 않고 우리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CP가 조금 인정이 되는 경우가 얘기는 나왔고, 근데 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A 마지막 B에서 뭘로 받는 거야? 이러한 서비스의 그 경제적인 가치는 이 둘 다를 받아야겠지. 이 둘 다를 그 경제적인 가치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든지의 경제적인 가치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뭐하기 전까지 서비스와 프로바이더가 가격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어떤 가격이냐면 그들이 리스크와 리워드를 쉐어하도록 허락하는 가격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C, A, B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문제였어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38번 38번은 어렵지 않았죠. 38번은 뭘 좀 찾아야 되냐면 여기죠. 그러한 느낌이지. 그러한 느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파크 디자이너들은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한 느낌을 모함으로써 키 큰 나무를 만들므로써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한 느낌이 나와야 돼. 그러한 느낌이 뭐냐면 여기서는 공원에 있는 듯한 느낌이지. 그죠? 그럼 쭉 봅시다. 일단 어디부터 보게 되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볼게요. 퍼블릭 스페이스부터 볼게. 공적인 장소는 파크, 콘크리트 광장, 사이드워크, 심지어 인도어 아트리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냥 광장이에요. 대중적인 어떤 공간입니다. 파크는 근데 공원이죠. 공원은 일반적으로 나무들이나 풀이나 다른 플랜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특징으로서. 그죠? 자,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러한 느낌이 없잖아, 아직. 그죠? 그러한 느낌이 위에 안 나왔어요. 근데 봐봐, 4번. 그 시티파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종종 imagine 굉장히 좀 빡센, 굉장히 날카로운 분리를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분리라는 거 뭘로 받아야 돼?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야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은 내가 딱 공원에 들어가면 내가 진짜 공원에 있다는 명확한 날카로운 어떤 분리를 나타냅니다. 정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39번 보겠습니다. 자, 39번은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문장 삽입이 굉장히 어렵게 제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그죠? 오히려 34번이라든지 37번이 좀 어렵게 나왔죠.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협의에 도달하는 것이 쉬울지도 모릅니다. 뭐가 뭐 할 때? 해결적인 어떤 조건들이 그 미래의 몇 달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굉장히 협의에 잘 도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뭔가 협의적인 용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할 때 오히려 잘 된다는 얘기지. 그죠? 가볼까요? 협의자들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뭔가 어떤 방식이죠? 큰 이슈를 작은 걸로 나누려는 방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로 알려진? 살라미 전술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들로 나누는 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협상가들은. 논쟁인데 어떤 논쟁이냐면 표현될 수 있는, 그죠? 양이 많고 측정 가능한 유닛들로 표현될 수 있는 논쟁들은 굉장히 잘라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그죠? 협상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을 때, 그죠? 일단 뒤에 봅시다. 중요한 건 잘라내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지. 많은 어떤 이슈들이. 예를 들어서 compensation demand라는 것은 보상에 대한 요구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cent per hour, 뭔가 시간당의 몇 센트로서 나눠질 수 있고, 뭐 우리말로 시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lease rate는 달러당 어떤 그
지역 단위당 달러로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단위가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할 때 뭔가 이슈들을 뭔가 세분화하는 것으로 일을 할 때 원칙이나 관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걸 세분화하려고 노력할 때 파티들은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자, 시간의 호라이즌을 그죠? 그 참가자 원칙들이 실행되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한 시간의 어떤 수평선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진짜 뭐가 나오니? 그죠? 시간의 수평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지. 위에 봤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것은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협정에 도달하는 것이 뭐가 뭐 할 때 봐봐. 그 세틀먼트 어떤 그 해결적인 조건이 자, 뭐 할 때까지야? 시간이 나오지. 그죠? 미래 몇 달까지 이행될 필요가 없을 때 오히려 협의에 잘 도착한다니까 무조건 3번 이후부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짧게 자르는 거고 뒤에 뭐가 나와? 시간에 대한 호라이즌이 나오니까 무조건 뒤부터 나오면 되겠지. 그죠? 어떤 방식으로서 이슈를 어떤 그 세분화하는 방식으로서 원칙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 때라는 시간의 호라이즌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4번 보세요. 또 다른 접근법이라는 것 뒤에 봅시다. 또 다른 접근법은 방식들의 수를 넓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아마 적용될지도 모르는 방식들의 수를 넓히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방식들을 또 다양한다가 나와. 그럼 5번은 서로 연결된 거지 위랑 아래랑.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을 받는 게 시간의 호라이즌에 대해서 받고 이 뒤에는 또 다른 어떤 접근 방법으로 숫자를 넓히는 거니까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5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다 풀어봤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문제의 질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탑비인 관점으로 보면 좀 더 많이 쉬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근데 좀 어려웠던 거는 37번 정도가 좀 어려웠을 수가 있고 34번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게 34번이 반대가 되는 건데 그 아예 없는 거랑 발생하지 않는 거랑 그죠? 책임을 지지 않는 거랑 책임 자체가 없는 거랑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제일 어려운 건 34번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총평 영상은 또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